RWS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수업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수업은 해외에서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수업은 1대1 수업일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우선 수업 해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1 수업도 있고 이제 1대 다, 그러니까 이제 1대 3, 4까지 정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옵션이 있고, 그리고 수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맞춰가지고 미리 조율한 뒤에 수업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WS와 프리컨설팅 따로따로 진행되나요? 네, 프리컨설팅과 RWS는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당연히 프리컨설팅 과정 내에도 이제 RWS가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프리컨설팅이라는 과정은 탐구를 어쨌든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루는 그 과목들이 각 전공에 대한 과목들을 다루게 되는데, RWS는 정말 말 그대로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특화해서 늘리는 수업이다 보니까 다루는 자료 자체가 그런 학습에 특화된 자료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WS는 이제 그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중심, 그리고 프리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 탐구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컨설팅을 통해 보딩스쿨을 준비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일단 저희는 보딩스쿨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은 받으실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방향성이나 조언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 학생 중에서도 실제로 제가 좀 추천을 해서 학교를 이동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보딩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국제학교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학생이 준비를 해서 옮긴 경우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자잘한 것들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토플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토플에 대한 팁을 주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보딩을 전문으로 준비하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보딩을 전문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딩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프리컨설팅 과정 중에 에릭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상담을 잡으셔야 됩니다. 에릭 선생님과 따로 상담을 잡으셔야 되고, 물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랑 이렇게 만나다가 에릭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학생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꽤 덜어 있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학생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건 따로 상담 신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WS 수업 관련 중에서 학년 관련 질문이 있으셨는데, 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듣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어린 학생들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함께 수업 듣는 경우에는 학생들 학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수업을 나누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쓰기 대회나 인문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수업 중에서 배우는 스킬들은 결국에는 RWS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준비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에서 하는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수업 때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컨설팅 질문이 이제 자녀가 어린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걸로 괜찮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상황이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 친구한테 할 태스크를 주고 연락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과정 체크도 하고 무슨 요일에 이걸 좀 여기까지 해놔 이런 식으로 좀 숙제를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컨설팅을 진행하다가 특정 전공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그걸 좀 더 공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서 그 피직스, 물리를 이제 PPT를 만들어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딱 그거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스템 쪽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이쪽으로 좀 더 파보고 싶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 프리컨설팅 과정에서 내가 너한테 주는 공부 말고 따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학생이 더 원하는 공부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더 특화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뒤에 후반부에 진행되는 민 이시 파트에서 본인이 흥미있어 하는 거 위주로 더 이시를 빌드를 하게 됩니다. 국제학교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영어가 좀 늘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저는 프리컨설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학생 중에서도 덜어 있습니다. 영어가 아직 많이 부족하거나 늦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영어 실력을 본질적으로 늘리고 싶으면은 단순히 저랑 프리컨설팅을 1대1로 하는 거 외에도 진짜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제 SAT
인강을 추천을 해줘서 인강을 수강을 하게 하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한다라거나 어떤 학원이나 시험 추천해줘서 그거 그럼 좀 공부를 해봐 라고 추천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이쪽에 가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학생의 일주일 스케줄을 제가 다 통제를 하거나 일주일 내내 만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의 전반적인 생활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프리 컨설팅 하는 거 이외에도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RWS 온라인 수업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수업 관련된 질문들인데 프리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네, 1시간? 주일에 1시간 진행이 됩니다. RWS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유동적인데 수업이 주 1회 1시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주 2회 60분이도 있고 학생이 좀 어리면은 주 3, 4회 뭐 해가지고 그냥 저는 계속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정말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학년도 컨설팅을 혹시 하시냐? 8학년. 네, 학습 동기부여 학습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싶으시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8학년이면은 저희는 당연히 프리 컨설팅을 좀 더 추천을 할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8학년이 아직 실제적으로 컨설팅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때 하는 활동들이. 그리고 탐구가 끝난 학생들이 사실 많이 없죠. 저는 봤는데 가장 올바른 방식은 프리 컨설팅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넘어오거나 아니면 저희 유진쌤도 컨설팅을 하세요. 저보다는 오히려 8학년 같은 경우에는 유진쌤한테 컨설팅을 하면서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좀 녹여낸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진짜 이 씨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 이 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오기까지가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학생한테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1년, 6개월, 3개월 단기적으로 끊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막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저런 이 씨가 있을까? 정말 유니크하고 깊이가 있고 학교가 또 좋아해야 되고 또 이 수상도 해야 이런 것들이 진짜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뭔가 이런 이상적인 원더랜드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 원더랜드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 씨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8학년 학생들은 오히려 저랑보다는 유진쌤이랑 컨설팅을 하고 어차피 똑같아요 커리큘럼은 그리고 9학년 때 저한테 넘어오는 걸 저는 좀 선호하는 좀 것 더 같아요. 기초를 좀 다지고 네. 넘어올 수 있도록. 네. 저는 다 알아요. 애가 꾀장 부리는지 공부 안 하는지 읽었다고 하고 안 읽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전 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랑 할 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원하는 답이 있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물어봐요. 너 근데 요즘 어때? 너 대학 갈 것 같아? 그러면 네. 이 답을 딱 원하는데 그 답이 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대.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이 씨를 작업하고 저희 학생들은 결코 많은 걸 하지 않고 2-3개 정도로 아주 테일러링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100가지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한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이지 이 상담비에 대해서 아깝다, 안타깝다, 뭐다 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입시에 대해서 올바르게 완벽하게 다 알려주려고 하고 솔직히 10년의 노하우를 제가 2시간 동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저희 학생이 브라운이 되고 스탠포드가 되고 제가 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됐다라는 게 확신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에서 자신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지 나 아니어도 잘할 건데 운이 좋게 내가 조금 도와줘서 유펜을 가고 뭐 하버드를 갔다라고 하면 전 절대 얘기 안 해요. 다음은 이 씨는 전공할 분야랑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 아직 관심 분야는 찾지 못했고 그냥 운동을 좋아라 하는 아이인데 지금부터 네. 이 씨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컨설팅 질문이네요. 저는 yes and no.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의 이씨 빌드는요 내가 평생 동안 우려먹을 수 있고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나만의 자산을 만드는 걸 저는 이씨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저한테는 엄청 큰 자산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제 모든 소유권이 다 뺏겼어. 근데 나는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어도 저는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 문제 해결이라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결코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가 10가지를 해도 0가지보다 못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액티비티를 1-2개 정도밖에 안 넣고 나머지 8개를 안 넣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비가 됐어.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10개를 채우려고 하잖아. 그 친구는 2개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는 성과였어요. 그래서 나는 한 길만 우무만 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이제 많은 것들을 놓치죠. 고등학교 때 친구, 리저,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놓치고 나는 하나만 팠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입시라는 그 틀 안에 또 이 질문을 한다면 그럼 대충 하나하나씩 한다라는 게 아니라 10개를 그냥 채우기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채우기가 방금 이 질문이랑 똑같아. 제가 이 씨랑 전공이랑 좀 맞춰야 될까요? 라는 게 저한테는 채우기 느낌으로 들려요. 10개를 어떻게 채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차피 채워야 되는데 전공이랑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그걸 허리 측에 놓기 때문에 1, 2, 3을 전공처럼 느껴지게 하진 않아요. 1, 2, 3을 보는 순간 얘가 뭘 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이 사람 봐라. 되게 신기한 걸 했네.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맞는 거네요.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네. 굳이 그게 전공이랑 무조건 관련돼 있을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받는 서비스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애초에 성향 자체가 그러지 않든,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자기 주도적이야, 그리고 나는 원래 PPT 잘 만들고 뭐해, 이런 친구도 컨설팅이 저는 예전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컨설턴트로서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실수를 좀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학생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걸 미니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야. 이 친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컨설턴트의 역할이고, 이걸 했기 때문에 원래는 2년이 걸릴 걸 6개월로 압축을 해준다라는 거지. 요번에 우리 학생들도 지금 포트리 시 대회 많이 나가잖아요, 유진쌤. 그런 것처럼 원래는 몰랐을 대회를 선생님이 찾아준다든지, 근데 그 대회가 그냥 시 대회가 아니라 내러티브랑 연결이 되어 있는 대회여야지.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을 받으면은 이제 좀 더 방향성을 잡기가 쉬우실 거다라는 거죠. 이제 원장님께서 딱 말씀해주신 스템에서 하이브리드 중간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 내러티브를 고르는 방법,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11학년입니다. 지금 질문에 살짝 느낌은 성과가 좀 있는 친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1% 성과가 없다 이런 거 같아. 이럴 때는 내러티브보다는 학교를 제대로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칼텍이냐, 스탠포드냐, 뭐 CMU냐, 아니면 조지아테크냐, 이런 학교들을 제대로 잘 고른 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 좀 맞춰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조금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의 유형이거든요. 스템에 기울여 있고 성과는 좀 나왔고, 근데 내러티브는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학교를 잘 맞추거나, 아니면 성과가 있는 친구들은요, 내러티브만 잘 만들면 이 하이브리드 안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학교들은 유펜이랑 코넬이랑 콜롬비아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유펜, 콜롬비아, 코넬 학교로 좀 테일러링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학교들만 유일하게 그 아이비라는 학교 8개 중에 엔지니어링과 스템이 빠져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따로 패커티가 보는 관점이 리버럴일 수가 없는 게, 리버럴은 제너럴 스터디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스템으로 아예 입시의 관점이 달라요. 마킹 스킴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친구가 아이비를 간 게 아니라 살짝 스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스템이 조금 있는데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 스탠포드랑 칼텍은 어렵겠죠. 그만큼 내러티브도 같이 써야 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프루프 오브 에비던스가 완벽해야 되는 학교라든지,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하이브리드로 좀 갈 것 같아요. 나머지 질문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설명이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저희가 또 받아가지고 좋았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또 설명회 진행을 할 때요, 반영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